네, 요즘 12시간 시차가 나는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탓에 경기를 보려고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신체 리듬이 깨지고 일명 올림픽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올림픽 증후군 증상과 이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증후군 그냥 제 증상을 말하면 될 것 같을 정도로 저도 올림픽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사실 뭐 공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딱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걸 시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건강상의 불편한 증상이라던가 질병이 악화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올림픽 증후군이라고 이제 그냥 쉽게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대개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라던가 주간에 이제 졸린다던가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음주나 야식을 하기 쉽기 때문에 각종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올림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이 쏠려 있는 중요한 큰 경기들, 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마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증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피로감, 주간 졸림, 음주나 야식, 뭐 각종 소화기 증상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네,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대개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게 경기를 시청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요. 올림픽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올림픽 기간 내내 새벽까지 잠을 설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다 보면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서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불편한 증상을 더 오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휴가 기간이 길면 일상에 복귀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이제 예. 그것과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예. 경기 보면서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네. 또 이 시간대 기름진 거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뭐 네. 족발이라든지 뭐 보쌈, 치킨 거기다가 네, 네. 맥주까지 곁들이는데 건강에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죠. 네, 대개는 시간이 아무래도 늦은 밤 시간부터 새벽 시간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 이후랑 시간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파서 이제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는 집에서 뭐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 먹기보다는 편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배달 음식이라던가 간편식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이 대개는 열량이나 지방이나 당분 함량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열량보다는 부가적인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대개는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보지 않고 대개는 긴장을 하고 좀 흥분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율신경계 균형에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 여기 또 가장 취약한 것이 소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화불량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고요. 또한 밤늦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평소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늦게 드시고 또 바로 주무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평소보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평소 취침 시간대에서는 한두 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적어도 자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밤새 경기를 보면서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긴장도 하고 네, 흥분도 네.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열띤 응원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면에까지도 좀 안 좋은 영향이 네, 이어지겠죠. 그렇죠. 대개는 시간 자체가 일단 밤 시간, 새벽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줄어드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를 시청할 때 되게 그냥 졸고 계신 분은 잘 없잖아요. 예. 대개는 아주 엄청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된 그런 상태가 긴장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흥분과 긴장이 지속된 상태는 오히려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는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을 들려고 해도 잠이 깊이 들 수가 없는 그런 흥분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요. 설령 본인이 경기를 보지 않는다 해도 가족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 누워 있다 보면 일단 밝고 그리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면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1, 2주 이상 반복되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게 안 그래도 열대야 뭐 폭염 때문에 잠 이루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네, 네. 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열대야라는 것 자체가 밤 기온이 25도 이상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자는 동안 우리가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걸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거에다가 수면까지, 경기 시청으로 인해서 수면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렇군요. 밤늦게 경기 시청할 때 또 특별히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시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보기보다는 좀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경기 한참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 나면 막 어깨가 아프다던가 허리가 아프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늦게 보시다 보니까 소파에 누워서 보신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허리라던가 어깨라던가 목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시청할 때는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시청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네. 다음 올림픽은 도쿄에서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거는 네. 참. 그때는 이런 고생은 덜 하실 것 네. 같은데 이 리우 올림픽 때문에 몸의 패턴이 좀 바뀌신 분들 빨리 일상에 회복하려면은 어떤 네. 것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일상에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시간을 크게 벗어나는 시간을 좀 적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최소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야식 같은 경우는 열량이 높은 것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잠을 자야 되는 시간대, 그 새벽 시간대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속 깨서 그 경기를 계속 보기보다는 그 경기 하기 전에 미리 일찍 좀 잠자리에 들어서 깨서 이제 그 경기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겠고요. 평소 리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그 하고 난 다음에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고 나면은 훨씬 더 그런 그 패배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심해져서 계속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를 즐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잠도 못 자지만 요즘 폭염에 열대야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기 네. 쉽지 않은 밤인데 또 열대야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좀 잘 수면할 수 있는 네, 방법도 네. 조금만 더 짚어주시죠. 네, 대개는 열대야가 이제 밤 기온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약간 냉방 장치를 미리 틀어주는 것이 잠을 좀 쉽게 잘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체온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신다거나 하는 것도 약간 체온이 떨어지면서 기분 좋게 잠에 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리우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 나왔던 거 참고하셔서 마지막까지 좀 건강하게 잘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